네, 안녕하세요. 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6명이서 하는 느낌인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깨작가이 없다고 이렇게 신난 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저희가 돈어가 들어왔어요. 돈이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무려 3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익명의 보자. 아니 아이디가 QWER45678님께서 저희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디를 외우고 계신 거 보니까 셀프 기부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하는 일은 없지만 나름 또 MC잖아요. 적어왔습니다. 감사드리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디가 키보드 보시면 알겠지만 QWER4678이면 너무 순서대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누가 저희 중에 한 명이 스스로 이제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신 게 아닌가. 잠깐 의심이 좀 돼요. 자스민이 지금 찾아내시려고 지금. 제가 아프리카랑 트위치 방송을 이제 자주 보는데 이렇게 뭔가 돈을 받으면 리액션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데. 저희 정할까요? 그러면 뭔가 뭐 하죠? 들어올 때 저희가 뭔가 멘트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풍선. 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액수가 다 안 차서 출금은 못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씩 사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하는 개변호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겹경사 같은 느낌인데 또 사연이 도착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첫 사연이. 첫 사연이죠. 네. 사실 사연 내용이 좀 많이 슬프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감사한 사연을 바탕으로 조금 각색해서 저희가 조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자 직장인입니다. 제게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와이프와 회사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예뻤습니다. 정말. 저희는 사내 커플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와이프가 예쁜 외모에 옷도 세련되게 잘 입고 성격도 뭐 자상하거나 막 친절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쿨하고 좋았습니다. 멋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쿨하다 못해 너무 조용해서 집에서 대화도 없고 집안을 어지르고 치우지도 않고 자기 몸만 진짜 깔끔하게 해요. 달래도 보고 싸우기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이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지금 이혼하시고 싶으신 건데 쟁점은 한 사람만 쌍방 중에 일방만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뭐 이혼은 다 아시다시피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과거로 이제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래에 향해서 혼인을 종료 또는 해소시키는 제도가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상 이혼은 쌍방 협의해서 우리 이혼하자 해서 서류 작성하고 이혼하는 거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고 이 경우처럼 이제 어느 일방은 이혼을 해야겠다 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연을 봤을 때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에 그거는 따라서 둘이 이게 갈등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갈등이 막 생겨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자스민님 집안 정리는 잘 하시나요? 네. 리액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뭔가 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긴 거겠죠. 많이 네, 생길 것 네. 같아요. 많이들. 이런 원래 근데 되게 생각보다 사소한 걸로 싸우고 그럴 것 그러거든요. 같아요. 네, 사소한 걸로 싸우기 시작하면 싸우다 보면 뭔가 미움이 생기고 그런 게 막 또 쌓이다 보면 또 그렇게 서로 뭔가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황변님 되게 가사 잘 하실 것 같은데 가사 일을. 저희는 서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아서 이제 우린 저희는 못 참는 사람이 지는 아니, 건데. 그치 둘 다 되게 인내심이 강해요. 그래서 서로 안 하고 그냥 더러운 채로 두고 이제 처가 가고 제가 네네. 황변님 이제 아내분이 말하는 투 같은 거를 알고 있는데 되게 조근조근하고 상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이거 안 해? 해야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황변님 지켜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게 사안의 경우에 아내분은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분만 사연 보내신 분만 이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누구는 되게 잘 치우고 누구는 안 치우면 쌓이고. 근데 안 치우는 사람은 너무 깨끗한 거야. 나는 왜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엄청 깨끗하고 잘 치워야 되는 사람은 뭐 계속 혼자 잘 스트레스 치우는 사람이죠. 저요? 저는 전 잘 치운 사람이에요. 잘 그러실 것 같아요. 치우는 사람으로서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누군지 아신다면 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살 공간만 있으면 돼요. 자기 몸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 뭐 어쨌든 뭐 혼자 사니까 지금 저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치우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 치우는 사람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를 못 해요. 맞아요. 안 치운 사람이 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치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눈치 주면 너무 빨리 치운 사람 치워버리면 이제 나도 이 치울 사람은 기회가 있어야 돼. 이런 너무 느낌? 빨리 치워버리면 그거 아닐 난 것 너무 좋. 내가 안 치워도 누군가 치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내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네. 계시죠. 그러니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게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문제야? 이게 어. 이혼까지 가야지.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두 분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 해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판례에서 파탄주의,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빠져서 실질적으로는 파탄이 났다, 이 가정이. 그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어느 일방이 이제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잘못 없는 일방이 청구를 하면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람 폈다거나 그쵸, 뭐 그쵸. 이랬을 때. 예.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네. 근데 6번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실 명확하게 어떤 행위 이게 아니까요.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하나씩 좀 설명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1호의 원인은 이제 부정한 행위인데요. 부정한 행위는 좀 예측이 되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외도나 불륜을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 반드시 성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어떤 행위들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조문에 정조 의무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조 의무라는 말을
썼어요? 많이 썼어요. 판례에 많이 오. 나와요. 근데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진 않고 아. 예를 들면 옛날에 간통죄 있었잖아요. 간통죄도 판례 보면은 정조 의무를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근데 와, 지금에 그러니까. 와서 뭐 굳이 정조 의무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에게 좀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정도. 정조의무라는 게 여자에만 해당되는 게 남자도 정조의무라고 그쵸. 쓸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표현은 여자분들한테 많이 쓰였던 그쵸. 표현이긴 하고 아. 부정적인 사실은 그 판례도 보면 여자분들이 뭔가 맞아요. 바람피웠을 때 정조 의무를 예. 아. 근데 이제 다하지 못했다. 굉장히 막 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진짜 판례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예, 옛날에는. 예. 어쨌든 구체적으로 판례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사안을 조금 옛날 판례긴 한데 좀 특이한 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다방을 경영하는 아내가 남편 부재 중에 심야에 자기의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다른 남자를 불러 자금 대여를 부탁하며 속삭이는 행위. 요거를 부정한 행위로 와. 봐서 이혼 사유로 본 판례가 있거든요. 나름 영업이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그러니까 음. 이렇게 판사님들이 쉽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이나 부인의 카톡을 봤을 때 다른 이성이랑 그 대화하는 걸 봤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건 부정한 행위일 수 있다라는 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리고 뭐 요즘엔 이게 뭐 개방적인 분들은 뭐 또 다를 수 있는데 이성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동무라고 사진을 아.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내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이 뭐 어깨를 감싼다든지 이러면 근데 그런 게 다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행위일 수 있다는 있고.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술집인데 좀 스킨십 유흥가? 많은 유흥업소? 그런 유흥업소. 네. 유흥업소에 많이 드나들고 뭐 성매매 지금 성매매 뭐 이슈인데 성매매를 한다던가 요런 것도 다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이게 반드시 누구를 사귀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요것만 부정한 행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호의 악의의 유기라는 이제 단어가 좀 특징적인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악의의 유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냥 유기가 아니라 악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악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만큼 합의에 의한 별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악의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일시적인 가출에 불과하고 이 사람의 부부 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닌데 요런 거는 이제 악의의 유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그냥 혼자 놔뒀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그쵸. 그냥 이렇게 놔뒀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부부 관계를 폐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법률상으로는 이게 악이라고 하면은 나쁜 감정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사용을 하지만 법률상 악이라는 거는 고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알고서. 근데 그 뭐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부부 관계를 거부했다거나 아니면은 아무 이유 없이 친정집을 계속 간다거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어떤 병이나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 계속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악의의 유기는 아닐 것 같고 왜냐면 악의의 유기는 이 사람 혼자 이렇게 버려두고 나가버리거나 이런 거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 근데 뭐 빈번하게 친정을 방문한다 요거는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냥 친정에 가서 이제 결혼 생활 하기 싫어서 친정에 가서 안 온다. 요러면 악의 유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빈번하게 친정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유기됐다고 느끼더라도 이거를 이제 악의 유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악의 유기가 조금 이렇게도 악용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쌍방이 잘못한 사람이 A고 잘못 안 한 사람이 B라면 B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나 이혼할래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현재의 유책주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계속 잘못을 했어. 그걸 참다 못하고 B라는 사람이 잠시 가출을 한 거예요. 잠시 가출했다.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A가 만약에 악의의 유기니까 이혼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악의의 유기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연락 끊고 잠수 타면 뭐 생활비도 사실 줘야 되잖아요. 서로 그쵸. 부양 의무가 있는 그쵸. 거니까 보관해도 뭐
연락 두절되고 이러면 이제 약의 유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배우자나 배우자의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어. 캐 변호사 청취자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정도는 다 아시죠? 그쵸? MSG님? 아니요, 저는 까먹었어요. 직계 네. 존속은 네. 그러니까 직계 부모님이라고 존속은 보면 그쵸. 되고 예. 직계 비속은 밑에. 비속은 자식들, 직계로 자녀들로 아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네, 확실하게 맞아요. 네. 다음엔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물어보시면 설명해 주시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혼인관계를 계속해라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던가 또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계속 뭐 너는 능력도 없는데 내 딸하고 내 딸 시집 보내줬더니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고부 갈등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해당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케이스죠. 딱. 네. 예. 아 그런 경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그럼요. 이게 이제 그 이혼 사유를 상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나의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직계 존속부터 내가 그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4호가 방금 황변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직계 존속이 상대방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막 부모님한테, 쌍욕을 그쵸. 했다거나 네. 아, 막 그런 이러면은. 경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뭐 시집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케이스도 많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아마 이제 법에서 그렇게 이혼 사유를 명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거는 이미 이제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제 뭐 집을 나가서 3년 이상 연락을 끊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거의 행방불명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면 이제 그 상대방 나간 사람으로 하여금 혼인을 더 계속하는 거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혼자 남아 있는 사람을 약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인 관계에 계속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쵸. 불이익들을 네. 이제 그걸 끊어주는 거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좀 유책주의랑 파탄주의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상 이 사유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파탄주의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혼인관계가 전체적으로 깨졌다, 이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딱 이제 요런 경우를 지정해서 이혼사유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책주의는 사실 그 두 명의 그 부부가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혼인을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에 관해서. 근데 이렇게 실종이 돼버린 상태는 그런 케이스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유책주의를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함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사람이 지금 없어버리는 거니까 실종이 그렇죠. 된 상황이니까 네. 차라리 이거를 유지할 실익보다 사실 이거를 이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거를 과거에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랬는데 요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이제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좀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거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를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호에서 5호까지의 정도에 이르는 정도, 비슷한 정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극복할 수 없는, 치료되기 어려운 불치의 정신병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 판례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였던 것 같고 굉장히 또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저는 제가 한 거는 거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결혼관이 바뀌어서 뭐 삶의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혼을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종교 갈등도 이혼 사유 해당. 네. 종교 갈등도 이제 뭐 내가 나는 천주교인데 너는 불교라서 이혼하자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어디 가서 강요하는 거구나. 네, 막 강요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 생활 때문에 막 여기 가정을 놔두고 아. 밖에서 막 너무 살다 소홀히하고. 오거나 막 이런 경우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유책주의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조금 이게 실제로 그 이혼 소송 진행하다 보면 특히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긴 해요. 1심에서는 그냥 사실상 양자 간의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 서로 이제 갈라서는 게 맞다, 파탄됐다라고 보면 이혼을 선고하기도 하거든요. 이혼하라고 선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가면 이제 먼저 이제 판결 선고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그렇죠. 예, 맞아요. 사랑가정제 가면은 대부분의 4주에 뵙겠습니다. 엄마가 그거는 쓰는 건데. 약간 그 생각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고 이제 조정은 서로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지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거를 정말 끝간데까지 보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그래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재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위자료는 얼마를 줘. 그러면 나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예.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하자. 예. 그래서 가정법원들이 대부분 다 그 전문 조정위원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은 반드시 판사님들은 아니고 다른 자격을 네. 가진 뭐 심리학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네, 맞아요. 이런 분들도 분들.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봤고 뭐 저는 어디 갔는데 수원이었나? 어디 갔는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조정위원을 같이 하시는데 부부가. 자기네들 여기서 30년 했다면서 와. 네, 부부 조정위원이 근데 왠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조정위원으로 훈화 오시면 말씀. 그냥 살아. 아니, 근데 뭐야? 진짜 좀 나이 많은 조정위원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이렇게 다시 붙여서 맞아요. 하려는 대부분 경향들 조정위원 분들이 저는 되게 다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건 정말 너무 특이 케이스긴 한데 어느 한 조정에 들어갔다가 너무 제가 기분이 나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남자가 바람핀 원인이 여자한테 있지 너도 바람 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약간 그런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건 좀 그쵸. 잘못됐네요. 그건 조정 원래는 그렇게 하면 조정의 위원회 그 자격 같은 걸 심사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 소송 대리할 때 이주 여성분들도 좀 대리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이어서 정확한 이주 얘기는 여성분들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죠 외국에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인데 그 약간 그 남편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고 근데 오히려 판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조정위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편견이 있어요. 뭐 당신도 그런 거 다 알고 온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그쵸, 뭐 베트남, 뭐 그쵸. 태국 그렇게 뭐, 오신 분들의 경우에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야? 요거 너무 그 말 너무 싫어하는데 여자들이 클럽 가는 거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막 갑자기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되게 화나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희 조만간 또 다뤄봐야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쫙 훑어봤는데 6개를 네. 네. 뭔가 그래도 대충 느낌이 좀 오는데요. 그쵸, MSG님? 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책이 있어야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놓은 게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해놓은 이유가 저는 네. 약간 점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좀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남녀가 권리가 비슷하게 보장됨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여자가 너무 약자였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그
너무 불평등한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방 맞는 것처럼 잘못도 없는데 파탄 났어 하면서 나는 맞아요. 너랑 파탄이야 하면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자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으니까 유책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위 축출혼이라는 그렇죠. 아. 축출 네. 이혼.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박 맞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오히려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그랬던 건데 요즘은 이제 그 단계는 그쵸. 충분히 지나선 것 지났는데.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이사에서 좋아서 결혼했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헤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을 해서 이거 사유 안 되면 이혼 못해 이러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질문들은 네. 계속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요거 840조 6호에 해당하는 게 뭐 거기에 좀 재량을 좀 남겨둬서 이제 파탄이 났을 때에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재판상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방이 너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제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부정행위 했어. 누구 다른 애인 사귀었지 이렇게 해서 제기를 하면 거의 반소를 청구를 해요. 상대방이 자기가 부정행위 했는데도 반소 청구하면서 아니 내가 부정행위를 한 이유는 너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너가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우리 집안의 경제를 이렇게 거덜냈고 뭐 했고 무슨 수술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반소 청구를 해서 너무 지저분해져요. 정말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이 극단으로 상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더 이상은 같이 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혼 소송 하다 보면 정말 막 한편의 대하 소설을 쓰고 그 사람을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온갖 걸 다 끌어오겠네요. 네, 원기용 모듯이 이렇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혼 과정에서 서로 안 좋은 인상만을 지고 그쵸. 손내게 네. 되니까 소장을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쓰지 말고 개조식으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를 다 이렇게 정해놓고 객관적으로. 체크 하도록 하는 식으로 갈등 저감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등 뭐요? 갈등 저감형이라고 예 해서 어. 소장 양식을 만들어놨어요. 진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거 있어서 저도 그냥 이게 이혼이 될 것 같다 하면 괜히 상대방 심기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처음엔 그렇게 해서 내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조정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서로 간에 네. 책임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약간 진흙탕 싸움 된다. 이게 그 파탄주의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주장의 네, 되게 큰 네, 근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아까 얘기하려다 못한 게 있는데 그 숙려 기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윤리학에서 후견주의에서 이슈가 되는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국가가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바로 안 해주고. 바로 안 해주고 4주 동안 생각을 하라고 하냐. 사실 그 4주 동안 또 이제 또 힘든 경험을 할 수 스트레스를 있잖아요. 받으니까 네. 그 숙려 기간이 재판상 이혼할 때는 그냥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할 때 숙려 기간을 주거든요. 그냥 바로 이 서류만 간단하게 딱 제출했다고 그래 너네 이혼 이게 아니라 서류 제출하고 뭐 둘이 합의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그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네. 반려되는 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숙려기간 주고 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 정말 홧김에 하시는 경우들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어요. 약간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아주 미련이 있는 경우도 그 있고. 사귈 때 습관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네네네. 물론 뭐 이혼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음. 막 진짜 막 싸워서 너 여봐서 야이씨 이혼해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응. 있을 것 같아요. 응. 네. 그거는 숙려기간을 주는 게 괜찮은 예. 사실 대부분은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견주의가 약간 일반론을 할 수 없는 거 이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통계적으로 하는 것도 뭐 문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10명 중에 뭐 5명은 이걸로 혜택을 받으면 뭐 이 정책을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러네. 이 사안의 경우에 남편이 그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치우고 안 치우고 뭐 이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아내의 그런 옛날에는 좋게 생각했던 점이 이제 나쁘게 생각이 되고 약간 더 그냥 마음이 식은 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경우에 혼인 관계를 나는 지속할 수 없다고 느껴서 이혼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유로는 없으니까 부정한 행위도 아니고 악의 유기도 아니고 등등 뭐 심히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호에 해당될 수 있지 않냐. 참을 수 이렇게. 없는 고통.
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호가 좀 범위를 넓혀두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부터 5호 정도에 이르는 수준으로 6호의 정도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판례에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6호의 판단하고 관련해서 6호를 판단하려면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의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이혼 사유들에 준할 정도에 이른 때 6호에 따른 이혼이 될 것 같아서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히 아내한테 어떤 책임 있다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 너무 안 보여요. 이 사안은. 네. 너무 살아가면서 흔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서 집을 치우지 않는 게 뭐 심히 부당한 예를 들면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집에 저장을 한다. 뭐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집을 안 치운다. 나는 많이 치우는데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집에서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라는 걸 두고 유책하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남편의 변심으로 보여서 아내가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는 조금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고 살아야 되는. 같이 해결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협의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싸워서 막 물건이 오가고 막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되죠. 예, 재판상 유책이 되죠. 예.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재판상 이혼은 유책한 사람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네, 책임이 없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부 사이에 한쪽만 잘못한 경우 정말 드물긴 드물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연에서 이렇게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너무 조용해서 집에서 대화도 없고 집안을 어지르고 치우지 않아서 여러 번 싸우고 하셨다는 걸로 봐서 좀 정말 교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심해서 만약에 부부관계를 약간 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뭐 해당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이혼까지 결심하시게 된 거는 여기에 담기지 않은 많은 행간의 많은 그런 갈등들과 이분이 만약에 이혼 소장을 쓰게 된다면 뭐 2012년 10월경 뭐 어쨌고 이거를 쭉 열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서로 다 지낼 마음 없으면서도 나 이혼 못해줘 약간 이런 오기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면 이건 사실상 이혼을 혼인을 존속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정을 못 느끼면 배우자한테 그건 엄청난 고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례도 사실 조용한 거나 뭐 자기 어지르는 거 이런 거는 약간 부차적인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도 마음에 안 드는. 뭐라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늘 사연은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사연이 이제 나옵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 엄청 이제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또 너무 그대로 싫으면 또 약간 특정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번 2탄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니까 놓치지 마시고 2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